지금 아직 이렇게 크게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뉴스들을 네. 보면 큰 게 하나 있었잖아요. 아, 네. 네, 큐티 큐티, 테이퍼링 그쵸. 언급이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그 연준이 어쨌든 시장에서 이 자산 그 대차지표를 줄여나가는 과정들, 네. 그 자산 규모를 줄여나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매입 규모, 그러니까 네. 국채랑 MBS를 계속 매입하는 과정들에 있었고 네. 이게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600억 달러, 월 600억을 목표로 그리고 네. MBS는 3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달에 사실 저희가 FMC 얘기할 때 이게 페어리슨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목해가지고 많이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재학연이나 뭐 이쪽에서도 질문했을 때도 그랬고 이게 페어리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큐티 그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어쨌든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양적 긴축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 그거의 폭을 확 낮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달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고. 그러니까 시장의 돈을 네. 빨아들이는 규모를 확 낮춘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MBS 같은 경우는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MBS가 지금 사실 350억 달러만큼 매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줄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 숫자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한 180억 달러 정도가 이제 MBS가 이제 상환이 되면서 그냥 만기 상환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350억보다는 뭐 절반 수준만 좀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사실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목표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600억 달러를 어쨌든 250까지 내리면은 일단은 원래 총 합산이 950억이 타겟 목표였는데 월 기준으로 줄이는 목표였는데 지금 한 430억 달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정도 이제 줄어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3월 FMC 당시에 연준 인사들이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것들을 얘기했었던 그런 타이밍들하고 타이밍에 있고 발언 내용들이랑 논의 내용들이랑 유사하게 가고 있다. 이런 그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이 어쨌든 해석 자체가 좀 쏠려 있지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톤 조절과 밸런스를 맞추는 그림들은 분명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이 됐으니까 겉으로는 네. 숫자로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네. 사실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을 빨아들이는 네.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정책을 네. 확 규모를 줄여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인하로 한 발 한 발 착착 나아가고 있는 단계는 계속 맞습니다. 밟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그 물가 타겟에 대한 기대치들은 조금 낮춰놓은 부분들, 그러니까 진전이 더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속도의 문제일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 QT 속도를 줄이고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고 싶은 지금 원하고 있는 시장이 네. 원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방향들로 움직이고는 있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지금 속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졸트 그 구인공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네, 졸트가 나왔죠. 그렇죠. 네. 구인공고 데이터가 나왔고 이 구인공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꺾이고 있고 이게 물론 이제 한 달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3월 데이터입니다. 내일 이제 4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올 텐데 네. 3월 고용 지금 그 구인 공고 수 같은 경우는 지금 848만 명이 나왔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2021년 중반 이후로 6월 이후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기업의 구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석을 네.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방향성은 어쨌든 이게 속도의 문제지 계속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기저의 모든 지표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완전히 네. 안정을 되던가 네. 아니면 고용 쪽에서 충격이 나타나던가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뭐 물가도 그렇지만은 사실 고용 쪽이 어쨌든 방향성을 확실히 좀 밑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다만 이것도 속도의 이슈는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지표에서는 아직은 시그널들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이게 아직까지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공고의 비율을 보면은 1.3배 정도 수준 이것도 내려오곤 있는데 아직은 한 1배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눈에 띄게 확 망가지는 그림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의 조합들이 뒷단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디테일에서는 사실 이제 약간 불안 요인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박승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지금 구인이랑 이직 네.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직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느냐가 고용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다고 말씀 한번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고용시장이 뜨거워야 네. 옮길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자신 있게 사표 던지고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직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직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뭐 네. 이런 해석도 되고 사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뭐 미국도 지금 사실 이제 재택에 대한 뭐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직장을 옮기면은 위치를 옮겨야 되는 이런 뭐 좋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위치가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모기지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여기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좋은 직장을 찾겠다 하면은 사실 집도 새로 사야 되는데 네. 그 비용도 사실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그 이직률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들.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서히 또 영향을 또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미국은 진짜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꼭 나 살던 동네에 있으란 법이 없고 네, 뭐 뉴욕 살다가 캘리포니아를 간다든가 마이애미를 간다든가 거의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처럼 뭐 세종시에 KTX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는 네,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사하기도 힘들어져서 네. 그런 것도 이직률이 낮아지는데 좀 영향을 미친다. 네, 네, 맞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꺾인다는 것도 네, 네. 지금 물가를 지탱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게 이렇다고 하면은 결국 주택 경기도 하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얘가 잡아주고 근데 결국은 방향성은 이제 좀 가긴 가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가진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막 잡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리나 기대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커질 때 보면은 사실 이게 커지면서 금리나 하락 속도 시장에서 금리 하락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나타났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주택 시장에도 기대 심리가 다시 또 형성이 되면서 떨어지려는 속도가 또 조절이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또 지금 이제 시장금리 올라갔으면 다시 이제 또 이런 부분들 브레이크가 다시 걸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의 속도를 계속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주 전에 모닝 라이브 나오셨을 때 하나증권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을 수정했다. 아, 네네. 9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사실 지금은 사실 6월과 7월에 사실 그 차이는 뚜렷하지 별로 없었지만 네. 저희는 이제 9월로 이제 변경을 좀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이게 지표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속도를 자꾸 늦춰주는 부분들이 자꾸 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연준이 확인해야 되는 물가 지표들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 기조 하에 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올해 그 금리나 첫 금리나 시기를 조금 이제 뒤로 늦춰놓긴 했습니다. 9월로 바꿔놨고요. 그래서 9월하고 12월 쪽으로 이렇게 두 차례 인하로 저희가 조금 이제 전망을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막 그 올 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분위기가 들끓었을 때에 네.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인하가 나타났으면 시장이 더 과열됐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그동안의 경기는 또 그만큼 하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 너무 긍정 회로인가요? 예, 그 사실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그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전 연준 인사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들이 팬데믹부터 이후의 시점들이 과거의 모델들의 적중률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전망치도 계속 틀려나가고 있는 배경 자체가 이제 과거의 패턴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모델들을 가지고는 경제 모델들을 가지고는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 뭐 이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학습 효과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금융 환경들의 변화하는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저기 예측했던 시기에 대한 그 타이밍들을 계속적으로 좀 조절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쌓여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계속 조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이제 눈높이를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조금 이제 그 다져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좀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